굽은 자세로 매일 근무하기 vs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하기. 근데 매일매일이면 몸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래 석기 시대 때 사람이 할 게 없었어요. 그때 이게 뭐 성숙한 성인들이 뭐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네? 아니, 이거 괜찮나요? 네, 몸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알쓸몸잡의 진행자 박삐삐입니다. 네, 저희 알쓸몸잡은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소개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우수한 영양학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 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구름약국 운영하고 있는 구름약사 박하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이고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도 저조차도 너무 궁금한 주제가 왔는데요. 몸에 안 좋은 것 중에 그나마 좋은 게 무엇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 있을 수 있죠. 그나마 나은 안 좋은 습관. 저번 주제도 약간 황당해 하셨는데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편 보시면서 약간 좀 조심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하나만 고치자면 이것만 고치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자, 이번에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은 총 10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이 중에 일부 부전승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진부터 되게 강력한데요. 하루에 한갑 흡연 네, 거의 매일 취할 때까지 음주. 네, 전 흡연으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은 게요? 아니, 괜찮은 거예요? 안 좋은 게 흡연. 그나마 괜찮은 거면은 안 좋은 게 흡연. 음주. 타인에게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흡연이 더. 물론 뭐 음주를 한다고 타인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취할 때가 얼마나 취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맥심, 네, 주량. 모르겠네. 이 취할 때까지라는 그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음주를 하면은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암종들이 좀 확실하게 있어요. 뭐 내려가는 식도와 간 쪽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서베일런스,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조기암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거의 모든 암종의 리스크를 올려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발견이 어려운 이 구강 내 암의 이 리스크를 올리기 때문에 흡연이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약간 그런 개인적인 생각?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음주를 해서 좀 더 오래 살았어. 이제 그러면 치매가 와요, 근데. 아, 맞아요. 뇌가 쪼그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 침성 치매가 거의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또 즐거움을 따져야 돼요. 흡연의 즐거움과 음주의 즐거움. 이왕 고통스러울 거면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즐거운 물질은 알코올이지 않을까. 아, 즐겁게 고통스러운. 해악도 봐야 되지만 즐거움까지 맞아. 본다면은 의사 선생님은 그 유의성이랑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둘 다 약간 중독성도 있고 의존성도 있고 이게 담배랑 술이랑 그 의존성을 생각했을 때 담배는 약간 정신적 의존성이고 술은 신체도 신체적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신체적 의존성이 더 센 게 술이고 정신적 의존성이 더 센 게 담배고 약간 습관적이잖아요. 담배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근데 담배가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암도 암이지만 COPD 확률 엄청 높이고요. 예. 그리고 또 혈관을 좁히면서 니코틴 때문에 혈관을 좁히면서 플라크도 생기고 동맥 질환을 또 엄청 높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뇌경색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요 위험률을 4배, 5배를 높여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안 좋은 건 흡연이 아닐까. 이거 둘 다 그러니까 제명에 살긴 쉽지 않고요. 지친다 측면으로 좀 보면은 술을 먹다 보면 좀 지치거든요. 맞아요. 네, 담배 피다가 지쳐서 못 피는 사람은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아예 이제 그렇죠. 담배를 못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술은 주기적으로 지쳐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담배랑 술이랑 둘 다 중독성이 있는데 담배는 약간 중추신경 흥분제고 술은 억제제라서 조금 아예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한쪽을 강화시켰을 때 반대쪽이 눌리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억제되는 거다 보니까 담배는 흥분을 시켰을 때 억제 쪽을 하다가 반대로 튈 수가 있고 술은 또 반대로 억제시켰는데 흥분이 자꾸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안 주면 폭력성을 띨요. 네. 내가 과하게 흥분하니까 술 달라고 하면서 막 통제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못 피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다운되지 않을까요? 그 살이 찌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식욕도 좀 올라오고요. 대사적인 측면도 사실 니코틴이 계속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은 칼로리를 우리 몸이 태우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술 마시는 게 낫지 않나. 그나마 술이 날 것 같아요. 소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할 때까지 이게 약간 굉장히 모호하긴 한데 하루에 한갑 흡연은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음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매일 취할 때까지 음주. 너무 제가 추천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약간 이게 약간 차악을 고르게 한다면은 예,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삼시세끼 정크푸드 vs 커피 3잔 이상 매일 섭취. 이거는 커피 3잔이 차이 났죠. 세 잔이 날 것 같아요. 이 커피가 대신에 이게 뭐 단 거 아니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나 라떼 오후 3시 이전에 어. 다 마시면 돼요. 3시 이전이요? 왜냐면 너무 저녁에 마시면 생각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충분한 물과 함께 마신다 그러면 뭐 커피 괜찮습니다. 커피가 주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고요. 그 3잔 정도면 사실 뭐 잔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잔 정도면 지금 스타벅스로 따지면은 그란데 3샷이니까 네. 그냥 일상적이에요. 카페인 함량 225mg? 250? 이 정도? 요즘에 하루에 커피 3잔 섭취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뭐 그란데로 3잔 먹으면 많이 먹는 건데 그리고 커피 마시면 보통 몸에 안 좋은 이유가 뭐 혈관 수축 작용이나 위산 분비하는 거나 아니면 이뇨작용 때문에 미네랄 좀 떨어지는 거 미네랄을 좀 보충을 해주면 되죠. 따로 먹으면서. 보충을 해주면 칼슘이랑 뭐 이런 미네랄제 보충해주면 커피 마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커피 3잔이 압승이죠 이거는. 이거 제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커피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뇨작용이 좀 활발하다 했잖아요. 유독 진짜 심하거든요. 커피 요거 하나 먹는데 막 1시간 내로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거 정상인가요? 이게 예민한 거죠. 예, 작용이 예민한 거죠. 예민한 것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커피의 원래 작용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커피 한 잔 마시면은 보통 화장실을 1시간 보통 이내에 한 번쯤 가게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약간 체격이 작으셔가지고 네. 뭘 먹든지 뭐 약이든 커피든 반응이 조금 빨리 오실 것 같아요. 남들보다. 안에 혈관의 그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좀 피의 양이 적을 테니까 거기에 농도도 빨리 올라가겠죠. 배변 활동을 진짜 자주 빠르게 합니다. 햄스터 같은 건가요? 뭔가 햄스터 닮았어.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하루 온종일 쇼폼 시청. 요즘 쇼폼 많이 보잖아요. 이제 어디서든 앉든 눕든 하루 종일 보는 거랑 근무 내내 직장 상사에게 잔소리 듣기. 근데 이거는 저는 잔소리 듣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진짜요? 왜냐면은 사람이 반복된 자극에는 무뎌져서. 굳어져서 결국 안 들려요. 오. 같은 직장 상사에 매일 같은 소리를 하면은 이 감정이 무뎌져요. 사실 이게 뭐 오늘도 나에게 친절하게 또 말을 걸어주네. 나의 말동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데 쇼폼이 사실 위험한 게 이것도 무뎌지는구나. 쇼폼의 그 원리 자체가 빠진 거거든요. 네. 우리가 스크롤을 할 때 우연히 작은 노력을 했지만 가끔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들어와 있는 이 랜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굉장히 강하게 간헐적으로 폭발시켜 주는 거거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르게 이렇게 도파민이 올라가면은 이 우리 뇌가 또 이게 쉽게 도파민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또 이 뭔가 도파민 자극을 또 원하게 되는데 이만큼 또 쉽게 도파민을 또 분비시켜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런 도파민의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쇼폼 시청인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다른 자극이 무뎌져요. 별로 재미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활동을 할 땐 항상 도파민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일어나서 뭐 세수를 하거나 밖에 산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도 다 도파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편리하게 네가 이런 만족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자극을 주면은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활동이 되게 무뎌지고 생활이 좀 안 되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많이 하면 익숙해지나? 라는 건 없어요 아직. 문제가 된다까지는 있는데 어차피 둘 다 무뎌질 거면 그 안 좋은 게 무뎌져서 정상의 상태가 되는 게 낫지 즐거운 게 무뎌져서 이제 즐거운 걸 못 느끼게 되는 것보다는 그쵸? 팝콘 브레인이라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쇼폼 시청 같은 걸 자주 보고 하면은 오래 몰입할 수 없는 그런 뇌가 될 수 있어서 팝콘 브레인. 그리고 도파민에 대한 약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도파민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필요하죠. 건데요. 되게 많이 나쁘게 생각해요. 도파민, 뭐 최근에 인슐린도 정말 나쁘게 생각하고 도파민도 진짜 나쁘게 생각하고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파민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한테 동기부여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도파민과 그런 자극이 자꾸 이렇게 연관되더라고요. 이게 도파민에 이게 요즘 뇌가 절여진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파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네. 이게 쉽고 편하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게 위험하다. 마약 같은 거죠. 도파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분 자세로 매일 근무하기 vs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하기. 뭐라 생각하시나요? 뭘 비교해야 되는 뭐 말씀 주세요. 이 과몰입이 얼마나 과몰입이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루틴화해서 소비하는 뭐 그래 야동 하루에 한 편씩 보면서 뭐 어떤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괜찮다. 그래요. 구분 자세를 매일 보면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뼈도 변형되지 않아요? 일상이 많이 망가질 겁니다. 저 요즘 거북목 진짜 많이 있잖아요. 예, 게다가 과몰입 자세 신청 해봤자 5분 10분 보겠죠. 그렇지만 1시간 내도록 본다면 뭐 그렇다고 했는데 왜냐면 근무는 8시간씩 해버리니까 시간 자체가 이 생각보다 이 좌식 생활 습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나마 우리를 또 지킬 수 있는 게 바른 자세로 근무를 하는 건데 그마저 이렇게 깨트려 버리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몸이 망가지는데. 한 6개월, 1년만 지나도 통증들과 어떤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음란물 과몰입 잦은 신청은 누구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은 한 1년, 2년 지속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바른 자세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뭐 신체 불균형이 생길 수 있겠죠. 바른 자세로 시청하면은 뭐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음란물을 시청할 때 그걸 보고 이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행위를 한다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매일 한다는 전제로 뭐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뭐 적당한 배설은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괜찮다. 어차피 그 단백질량 해봤자 닭가슴살 한번 먹으면 된다. 근데 매일매일이면 몸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어차피 정수에서 만들어가고 전립선에다 저장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래 석기 시대 때 사람이 할 게 없었어요. 그때 이게 뭐 성숙한 성인들이 뭐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네? 아니, 이거 괜찮나요? 원래 네. 본인의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인류는 할 수 있으면 매일 했었던 시기가 꽤 길었을 겁니다. 이건 물론 뭐 상상이지만 네. 굳이 참을 이유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해롭지 않지만 오히려 그 석기 시대의 그 사람을 봤을 때 걔한테 하루 종일 이렇게 이상한 꾸부정한 자세를 있게 하면 걔는 병이 생겨요. 매일 이렇게 뭐 성생활을 하는 거는 늘 하던 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나마 나은 거는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하기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다음은 거의 하루 종일 햇빛 안 보기 vs 잦은 철야 근무. 잦은 철야 근무죠 이거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밤을 낮처럼 쓰지 말아라. 사람은 야행성 동물이 아니다. 밤을 낮처럼 쓰지 말아라. 맞아. 감동받으신 맞는 말이에요, 진짜. 네. 왜냐면 햇빛 안 봐도 그냥 비타민 D 먹고 운동 낮에 하고 밤에 잘 자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게 말한 대로 활동과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로 우리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내재된 그 시계들이 다 장기마다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잦은 철야 근무는 사실 이 사이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계속 흔들어 버리니까 대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실제로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보통 이렇게 약사 중에서도 그 나이트 약사라고 밤에만 일하는 그런 약간 스케줄 근무를 하는 약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고 나면은 아주 막
확 늙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철학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대우를 해줘야 돼요.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사실 더. 이거는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생방송을 하는데 BJ라고 부르거든요. BJ 분들이 거의 다 새벽이나 밤에 이제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간을 되돌리기 너무 힘들어하고 다들 또 밤에 밥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이 다 꼬이고 결국에는 이제 병이 생기고 방송을 접게 되고 그런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밤에 항상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이클을 그냥 짜버리는 게 나아요. 오히려 바꾸려고 안 하고. 예, 그게 자기 일의 시간이면은 그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아싸리.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다시 vs 해볼 텐데요. 거의 매일 취할 때까지 음주하기 vs 커피 3잔 이상 매일 섭취. 아, 이건 커피 세 잔 매일 마셔야죠. 이건 약간 의무처럼 마셔야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열심히 마셔도 돼. 자, 다음은 근무 내내 직장 상사에게 잔소리 듣기 vs 음란물 과몰입해서 자진 시청하기. 이건 어렵다. 근데 잔소리 받아서 욕도 하나요? 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직장 상사에서 잔소리 듣기 할래요. 왜요? 왜냐하면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이 사실 구분 자세로 매일 근무하는 거랑 똑같은 자세일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건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컴퓨터나 이런 거 핸드폰 이렇게 볼 때 약간 이렇게 근데 또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뭐 진짜 편한 의자에서 그냥 아니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 프로페셔널 분들은 프로페셔널. 그냥 얼마나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을 하다 보면은 내 시야각과 이 몰입을 깨지 않으면서 좋은 자세가 있어야 몰입이 깨지지 않으니까 뭐 근데 몰입은 항상 뭔가에 하나에 몰입한다는 건 에너지를 그쪽으로 쓰기 때문에 내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된다. 약간 이런.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타시는 분들도 트레드밀만 타시는 분들은 자세가 좋아요. 근데 TV를 보시는 분들은 점점 목이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게 영상이니까 VR도 아니고 그쵸? VR이면 괜찮나요? 아니 그러다 보면 정신이 진짜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정신이 피폐해진다. 근데 과몰입을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로 과몰입해서 보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 눈도 이제 아플 거고 밤 늦게까지도 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젊으신 분들이 몸이 진짜 좀 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보통 직장 일 업무 시작하면서 그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일이 바쁘니까 출퇴근 시간 길어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술 마시고 아니면 회식하고. 이거 어때요? 근무 시간 내내 잔소리 들어서 스트레스를 음란물로 풀고 늦게 자서 그 다음날 또 잔소리 듣고. 사실 1번에 있는 게 다 그거잖아요. 하루에 새가 흡연하고 네. 매일 취할 때까지 음주하고. 직장 상사와 맞물리는 거죠. 하여튼 잔소리 듣기와 과몰입 잦은 시청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 듣기 하실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야동을 시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조금 상처일지도. 그러네요. 상처일지도는 뭐예요? 여자친구인 나를 두고 좀.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음란물 과몰입이 그나마 나았던 걸로. 네. 자, 그러면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하기 vs 거의 하루 종일 햇빛 안 보기. 그나마 나은 거를 고르려다 보니까. 근데 햇빛을 안 봐도 활동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할 수는 있거든요. 단지 햇빛을 안 보는 것뿐이지. 물론 인간이 햇빛을 보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칠 때 이 뒤에 전제 조건이 수면이 안 망가진다면 햇빛 안 보기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수면 사이클이 완전 그것 때문에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차라리 야동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동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 비타민 D도 못 먹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원시인처럼 사는 게 그쵸. 햇빛도 보고. 음란물 과몰입 잦은 시청 이게 뭐 짧게 한 5분 안에 끝내겠다. 그럼 사실 뭐 자세적인 것도 뭐
그렇게 막 이게 막 뭐라고 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보는데 도파민이 발동해서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이게 어쨌든 섹슈얼 어로즈는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끝이 있어요. 그 자극에 대해 플라테오가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오.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래서 차라리 햇볕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면서 다른 것도 몰입하고 내 일에도 몰입하고 오히려 좋은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활까지 솔직히 아니죠. 문화물 보는. 근데 이게 뭐 이 과몰입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상생활 뭐 문제 안 되고 사회생활 잘한다. 여자친구 없고 가정이 없다. 뭐 다른 거 다 하고. 네, 어쩔 수 없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뭐 그 정도의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은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 이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죠. 건강에는요, 그쵸? 네, 건강에 그나마 수면이 망가질까봐 저 앞쪽. 그렇죠. 햇볕을 안 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커피 3잔 매일 섭취 vs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하기 결승입니다. 차라리 커피가 나을 것 같아요. 커피 3잔 하겠어. 네, 어찌됐든 간에 정서적으로 좀 피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이게 피폐하려나? 음란물 과몰입해서 자주 시청. 근데 저는 그 과몰입이란 게 막 현실이랑 구분 못하고 막 약간 이상한 막, 야동을 본다고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음란물 과몰입해서 잦은 시청이 아까 말씀하신 도파민처럼 쇼폼 자주 보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이 잦은 시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가 나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커피 3잔 매일 섭취가 우승한 걸로 하겠습니다.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나마 좋기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쪽이 맞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후 막 5시, 6시, 7시까지 커피를 드시면서 수면이 자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면서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이뇨작용이 일어나는데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 뒤에 가는 사람들이면은 자기가 탈수 상태 하루 종일 있다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피곤해요. 계속해서 이 피곤함을 느끼며 지내면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뭐 일의 능률이나 뭐 오히려 비만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잔까지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 후에 오는 부작용을 잘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3잔 정도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이 꽤 많을 테니까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탈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3잔이 만약에 카페인이 이렇게 많은 상태로 먹으면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뼈 관련된 질환도 좀 주의해야 되고 뭐 물론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임산부가 마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게 커피 3잔 매일 마시기였는데요. 그나마 좋은 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것들 말고도 이건 진짜 최악의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음료 마시는 거. 음료수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콜라나 음료 먼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복에 마시면 진짜 흡수 쫙 됩니다. 혹시 물도 물은 괜찮죠.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갈증이 나고 탈수가 돼 있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서 집에 음료가 있는 분들은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녁 먹고 과일 먹는 거. 과일 먹기 후식이요?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적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일상적으로 더 많이 먹지. 근데 그 후에 우리나라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문화인데 그러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는데 과일은 가뜩이나 또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라 갖고 그리고 과일에 대한 이미지 과일은 건강한 식품이야. 아닌데. 사실 먹는 타이밍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아니면 저녁 식사량이 되게 헤비한 상태에서 과일을 식후에 건강하다는 개념으로 먹는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혹시 선생님은? 저는 그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잘 때. 쇼폰 보게 되면은 이제 또 1-2시간 훌쩍 가고 잠도 못 자고 눈도 엄청 어두운 데서 이 밝은 빛을 보면은 시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전에 핸드폰 하기. 다 제 얘기 같은. 아까 습관의 학습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는 침대에서 자꾸 딴 행동을 하면 거기서 수면을 못 하게 돼요. 거기가 다른 걸 하는 장소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 수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밤에 뭔가 핸드폰을 하고 싶다. 차라리 앉아서 다른 데서 하는. 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제일 또 중요한 게 있네. 수면을 일부러 줄이는 거. 딴 거 하려고. 뭐 배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좀 아쉽긴 하죠. 다 그런데 운동 뭐 세 가지를 치자면 운동 안 하는 거, 식사 섭취가 망가지는 거, 수면이 망가지는 거, 세 개 중에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현대인한테 가장 위험한 거는 수면을 줄이고 있는 게, 수면이 망가지거나 줄이고 있다는 게 제일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는 거에 대한 각성은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생각해요. 운동도. 근데 수면은 자꾸 얘네 둘을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음료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과일 음료 어머니께서 갈아주시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왜 그 좋은 거를 다 이제 갈아가지고 먹어버릴까. 그래서 사실 생으로 먹는 게 개별 거로 먹는 게 그 식이섬유의 어떤 섭취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보통 갈 때 그런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당이 들어가 있는 어떤 채소류나 과일들 같이 갈아요. 그럼 흡수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연 그 자체로 먹는 게 가장 좋다. 네, 진짜 압도적. 이건 비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그 통째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들에 대한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알쓸몸잡은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